2020년 시작되는 첫 스타트, 지금 뭐 2달이 지났고 이제 또 3월 첫 번째 주 또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요, 이 매년 연초에는요, 뭐 좀 시장이 좀 활발하고요, 다른 어떤 새로운 계획을 또 각 정부에서는 정책을 또 신년에 세워서요, 좀 활기차야 되는데 이게 참 웬일입니까? 저는 뭐 지금 일어나는 이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거기서 뭐 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이 안타까운 일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어떤 그 이 전쟁 중에서도, 무역 전쟁 중에서도 분쟁이었죠. 그죠? 그 와중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거니까 다 한마음 되고 일심동체가 돼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다가 사실 중국과 미국의 깔끔한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시장이 될 즈음에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국내 뉴스도 뭐 관심 있게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좀 체크를 합니다만, 외신을 주로 저는 좀 봅니다. 이게 보면요, 의외로요, 지금 외국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그 통계, 그리고 아주 발빠른 대처, 책이 잡힌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드라이브 스루, 이거요, 지금 막 전 세계에서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침착한 모습,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저 언론에서도요, 그런 부분을요, 있는 실제 부분을 제대로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언론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도요, 우리나라 와서 많은 취재를 하고 가는데 의외로 많이 놀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응집력, 단합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한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중국의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 저 하계 올림픽 때문에 뭐 데이터가 엉망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누가 거짓말 시키거나 잘못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잘못된 어떤 속임수였다라는 게 밝혀지면요, 그 친구는 징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민주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자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지금 나오니까, 그죠? 예. 하여튼 지금 외국에서는 이렇게 체계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953년 사실 전쟁이 끝났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퍼붓잖아요. 그럼 전 국토가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이 땅에, 이 땅에 그때 당시에 외신들은 그랬어요. 이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겠냐 할 정도로요, 뭐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우뚝 일어서서 세계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원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땅을 파도 물도 잘 안 나와요, 지금. 그죠? 하도 난공사를 많이 해서, 땅 파야 물밖에 안 나오는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일궈낼 수 있다라는 그 국민의 저력, 대단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IQ입니다. 그죠?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것도 잘 이겨낸다라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 날 겁니다. 저는요, 대전서 올라옵니다. 그죠? 대전에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요, 꽃향기가 싹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매화꽃이 활짝 필 쯤이면 벚꽃이 그때부터 개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벚꽃이 이제 만발할 때쯤이면 매화꽃은요, 꽃이 지고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쯤이면 지금 이 사건이, 이 전염병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요, 갑자기 싹 사라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다 이제 가정들, 그래요. 좀 도로도 한가하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인적도 좀 드물어요. 좀 약간은 좀 대한민국이 멈춰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가 좀 위축되고, 게다가 좀 살아날 쯤에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좀 벌어지는 바람에요. 그래요. 지금 집에서 이 방송을 의외로 시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에 가만히 계신데 괜히 채널 돌리다가 저를 만나신 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라고 그러고요. 자, 한번 차근차근 좀 들어보자고요. 오늘은요, 아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뭐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늘 방송할 때요, 제가 늘 방송할 때 이런 화면을 놓고 제가 좀 방송을 좀 몇 번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격수, 스나이퍼 저격수가 쓰는요, 조준경이에요, 조준경이에요. 저격수가.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어디 이제 큰 높은 건물 같은 데서, 그죠? 뭐 그런 지역에서, 아니면 산악지대 그런 데서 저쪽, 수키로 떨어진 그 곳에 어떤 한 사람을 저격하기 위한 그런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쓰는 조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열어놓고 우리도 이제 스나이퍼 매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스나이퍼 매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어떤 이 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잠깐 뒤로 한 발을 뺐기 때문에 종목은 그렇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그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델리온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3월 16일쯤이 되더라. 3월 16일쯤이면 이제 뭔가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가 지난 그 다음 주에 저는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번 기대를 해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제가요,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야기를 좀 하나씩 또 짚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일단 양봉 캔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하나 좀 그리도록 할게요. 양봉 캔들인데요. 양봉 캔들 사선을 그을게요. 양봉 캔들의 시가는요, 여기가 시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끝, 즉, 종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가, 종가. 그리고요, 밑꼬리가 좀 달려 있고요. 밑꼬리가 좀 달려 있고, 그리고 윗꼬리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선은, 자, 몸통을 좀 제가 하나 이렇게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을 그리고요, 딱 정확하게요. 자, 여기가 이제 2분의 1 지점이 될 거고요. 2분의 1 지점, 2분의 1. 그 이제 반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을 또 3등분으로, 자, 하단, 상단, 하단은요, 3등분으로 하는 겁니다. 3등분. 그래서 2분의 1이 중요하고요, 3분의 1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이 중심점은, 이 캔들의 중심점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그죠? 중심점은 저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저 C라고 써있는 저 부분, C라고 써있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그리고 밑에 3칸 내려간 이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캔들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친구가 이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거를 토대로 제가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기준과 원칙,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준경은 아무래도 이거는 외계인을 갈아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라고 표현된 저 부분은요, 일선이 되겠죠. 3등분이니까 일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얘는 1선, 2선, 여기가요, 3등분 했을 때 2가 1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 두 번째가 2선. 그리고요, 종가는요,
종가는 3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요, C 부분은요, 여기로부터 여기가요, 3%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가로부터 이 자리가요, 7%라고 가정을 합시다. 종가로부터. 그랬을 때, 이 부분의 C의 공간은요, 퍼센트는 1.5%가 되겠죠. 그렇죠? 종가로부터 3%를 반으로 가르면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이 밑둥지 이것도 가장 중요한 밑골인데요. 이 지점을 내가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여기가 3%면 여기도 마이너스 3%겠죠. 그죠? 왜 마이너스 3%가 중요하냐? 3, 7, 1, 4니까 아셨죠? 마이너스 3% 주가는요. 아침에 이제 장이 시작해서요.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요. 20개 중에 하나가 있지만 대개 19개 종목은요. 시작해서 밑으로 밀렸다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 그 하단 부분 잡는 마지노선이 마이너스 3%더라. 그래서 제가 3, 7, 1, 4, 즉 종가는 여기에 0%로 봤을 때, 0%로 봤을 때 이 자리 종가는 7%다. 그러니까 종가로부터 밑꼬리도 7%를 그림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얘가 7%고요. 얘가 0%로부터 그럼 여기는 1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잡아줘. 그래서 3, 7, 1, 4 2856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타겟 안에 들어가면 이런 타겟의 안에 들어가면 내일 내가 매매를 할 위치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제가 캔들을 다시 한번 그려놓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색상을요, 색상을 좀 다르게 파란색으로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중심이죠, 그죠? 이 중심, 가운데 중심에 어떤 이평선이 다가옵니다. 이평선이 저쪽에서부터요, 어떤 이평선이 다가오는데요, 이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색깔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어떤 여기에 해당하는 이평선이 저는 직각으로 그래서 이 중심, 2분의 1 중심 부분으로 모여들게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제가 HTS, 키모 HTS를 제가 열어놓고 강의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G7, K7, 뭐 여러 가지, 그죠? 예. 포크, 헌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G7, K7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표들이 자기들끼리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몇 번이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자, 몇 번이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어떤 캔들이 있으면, 자, 보실게요.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캔들이 있으면, 제가 이쪽으로 옮겨요. 그 캔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을 저는 이제 수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요, 확장 이런 말을 쓰거든요. 확장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거죠. 주가가요, 자, 여기서 좀 제가 잠깐 흰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주가가요, 이렇게 역배열로 오다가, 그죠? 역배열로 오다가 정배열로 돌아서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점, 역배열로 오다가, 이게 예를 들자면 5일선이라고요. 얘가 21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5일선이 되고요. 다시 21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역으로 오다가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공부할 때 이 부분을요, 수렴 구간이라고 그래요. 수렴 구간. 그러니까 이 수렴 구간에 어떠한 캔들이, 이와 같은 캔들이 여기서 잡힌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시겠죠?
잡힌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캔들은 없어요. 이런 캔들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캔들이 잠깐만요. 자, 이러한 캔들이 여기에 이러한 캔들이 하나 잡히면 이러한 한 캔들이 잡히면 2분의 1 이 자리를 점을 찍고 이평선이 가서 직각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동평균선이 직각으로 들어와서 이 캔들의 한 곳에 모여들고 뿐만 아니라 거리량도 엄청난 거리량을 동반한 그런 이평선이 발생하면 이 자리에 모여드는 그래서 이 친구가 포착이 됐고 내일이라고 쓸게요. 내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는 저 상단에 보듯이 스나이퍼 매수 수익 매매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쳐놨죠. 그죠? 예,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B라는 부분이요. 예, B라는 부분, 이 B라는 부분, 중심으로부터 3% 구간이고요. F란 부분은요, 3%부터 7로 보면 얘는 4% 위치고요. 아셨죠? 그리고 A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요, 뒤로 5개입니다. 캔들 5개. 앞으로 캔들이 5개죠. 그러면 D라는 자리는요, 이 D라는 위치는요, 이 자리에서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풍요 캔들이라는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발생해야 될 것은 G7, K7이 모여드는 겁니다. 풍요 캔들 발생 이후에 G7, K7이 몰려드는 그 위치, 그리고 이 자리를 제가 따로 펼쳐 놓은 것은, 이 자리를 따로 펼쳐 놓은 것은 앞으로 5개까지는 여러분 굳이 아실 건 없고요. 뒤에 5개를 우리가, 뒤에 5개를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뒤에 5개. 다시 한번요. 뒤에 5개. 뒤에 5개. 이 부분인데요. 5일이라고 칠게요. 5일의 캔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점 찍고 요가 2분의 1 중심이라고 볼게요. 자, 제가 정확하게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요렇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죠. 그죠? 이거를 제가, 포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표시해서 어딘가부터 오다가요, 이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를, 헌터 라인이라고 했어요. 얘는 포크고 얘는 헌터. 그래서 G7, K7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만났을 때, 이 캔들이 요렇게 만났을 때, 3714, 2856의 캔들이 발생했을 때, 포크와 헌터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헌터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는 거고, 들어오지 않는 이평이 하나가 있는데, 포크가 가끔 있더라. 근데 포크는 가끔 있는데, 즉, 이렇게 시작하기 이전에 얘네들이 뭔가 캔들을 만들어 놓고서 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발생한 캔들로부터 뒤로 하나, 둘, 셋, 넷, 5개 캔들, 즉 5선, 위로 5선, 아래로 5선, 뒤로 5선, 앞으로 5선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날 매매는요, 5선에 대한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퍼센트가 되겠지만, 뒤로 앞으로의 이 5선이라는 거는 일봉이 되겠죠. 그죠? 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즉, 분이 되겠지만, 분봉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호가 중원창을 본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일 안에 이날 당일에 포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요.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게 점선으로, 내가 그냥 직선으로 끌게요. 자, 헌터가 나오고 포크가 이날 당일날 나오지 않더라도 뒤로 돌아서
하나, 둘, 얘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캔들 중에 포크가 이미 그 안에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 요거는 같은 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포크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깨끗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거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걸 좀 굵게 하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C부터 여기까지죠. 다시 캔들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사선을. 이해 가시죠? 그리고 밑에 지점은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3%가 됐고요. 얘가 0%로부터 7%고요. 쭉 끌어올리면 여기도 7%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밑에까지는 의미가 없죠. 이 밑에까지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죠. 이미 이미 얘들은요, 동선이 움직인 동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는 건 제일 안전한 것은 이 3%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 위에 퍼센트는 7%가 있겠지만 굳이 7%까지 가지 마시고 3%만 걷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 캔들이 제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요, 얘는 7% 이상이라고 했고요, 얘는 14% 이상이라고 했어요. 얘를 고점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종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고점은 일단 집어치우고요,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7% 이상이어야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캔들이 정확하게 종가가 7%, 고가가 14% 이상에서 딱딱 떨어지게 발생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7% 이상이니까 이 캔들이 0%로부터 이게 8%에 마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중심 부분 2분의 1로 그면요, 위 상단은 4%고요, 하단도 4%겠죠. 그죠? 그러면 4% 상단을 다시 3분의 1로 나눈다고 그랬죠? 3분의 1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3분의 1로 나누게 되면 한 칸당 4를 가져다가 3으로 나누면요, 어떻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4를 나누시는 겁니다. 4를 3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1.3이 되겠죠. 1.3% 되겠죠. 1.3 계산하시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더하면.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한 칸에 1.3이고 얘도 1.3이고 얘도 1.3이에요. 그럼 시작을 어디서 해요? 밑에서 일선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직전 종가까지 올라가면 2.6%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아셔도요, 이 시장에서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서 여기까지 올까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미 많이 중독이 되어 있고 주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호구다.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래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은 늦었다라는 거죠. 종목이 37개, 29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지. 이미 틀린 분들이 많다고, 이미 중독이 돼 있어서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3% 시세 중독증이라고, 우리보다 주식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 유럽 같은 데는 우리보다 역사가 몇백 년 앞서 있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질병이 3% 시세 중독증이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 3%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주식이 3% 떨어지면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막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데 3%가 올라가요. 그럼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러죠. 그죠? 자, 3%가 빠져요. 막 기분이 우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가겠지 뭐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올라도요, 한 20%, 50% 올라야, 좀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빠져도요, 한 20% 반토막, 반에 반토막 돼야, 아유, 좀 더 빠졌네. 아유, 뭐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IMF 터지기 직전에 HTS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을 때 영국의 모 일간지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각 가정마다 카지노 기계를 하나씩 놓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각 가정에, 아니, 지금은요, 휴대를 하고 계시죠? 카지노 기계를. 그죠. 그거는 절대 돈을 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때다 싶어서요, 제가 꾸준하게 지금 11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 좋은데, 큰 돈을 버는데 되게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제가 꼼꼼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어떤 종목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G7, K7 나오고요. 소장님이 얘기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포크 헌터라는 그런 그림도 나왔고 거래량도 나왔어요. 아셨죠? 즉, 그 기준에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 기준에 맞는 겁니다. 이와 같은 캔들이 나오는데 위에는 14% 이상이란다. 얘는 7% 이상이란다. 얘는 마이너스 3%까지만 잡아준단다. 그리고 거래량도요. 여기다 그래. 거래량도요. 없던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데 이게 21선인데 뭐로 본다? 지수로 본다. 이평선, 지수 이평선이 밑둥지 이 크기보다 한 2배수 정도는 더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캔들에 뭐가 G7, K7, 포크 헌터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으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 이거는 그냥 한눈에 봐도요. 이 차트를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포인트 포착하는 거고요. 그래, 이걸 차트라고 봅시다. 차트. 복잡해요. 차트가 뭐가 복잡해요? 그냥 막대 그래프를 2개 놓은 거예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끝.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화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도 종목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데일리온에, 저는 이데일리온 증권 방송하는 이데일리온 전문가입니다. 이데일리온에 들어오시면 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시는데 이데일리온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2달 전부터, 그죠? 2달 전, 2달 반 전부터 갑자기 종목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뭔가 이 한반도, 이쪽 지정학적 리스크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계속 한반도에 배치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북한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슨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뭐 어쩌다 이래가지고요. 시끌벅적했죠. 그때 이 상황에, 그죠? 어제 그제인가 쐈어요. 그죠? 동해안 쪽으로 북한에서 어떤 그 시험, 뭘 미상의 발사체를 쏘고 이랬대요. 그래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이번에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싸가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김여정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막내딸 나이도 안 되는 아이가 이거 근데 나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근데 거기도 무슨 이상한 종교 집단 같아서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그래 안 해도 답답한데, 그렇죠? 그럼 저는 국민들이 붕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싹퉁대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래요? 이 낯살도 어린 지지배가 말이죠.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잡아요. 무슨 왕족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죠? 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천지. 잡아요. 이제 그 캔들이 포착이 됐으면요. 갑자기 화가 나네. 포착이 되면, 이제 기본적인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 어떤 걸 보냐면, 그 내면적인 걸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면적인 것은 바로 그 회사의 장부인데, 장부라고 해야 사실
몇 가지 안 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요, 매매함에 있어서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도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뭐 애널리스트나 뭐 증권맨 출신이나 그런 유관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책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증권회사에 뭐 10년 있었네, 20년 있었네, 이것은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건요, 네가 매매한 장부 내역을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지금 현재까지 저는 실제 이데일리온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매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공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노란톡이 있습니다. 노란톡. 제가 깨톡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자, 노란톡. 노란톡에 친구 추가하시면 저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런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아닙니다. 이번 주 신규 런칭이 있어서 안 되고 이데일리온에 다음 주부터는 또 목요일 날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노란톡, 깨톡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또 어떤 노력을 하고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잡아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재무제표는요, 여러분들 보면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스타일이 그래요. 일단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내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고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공정한 시장이라고 하기는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은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은 아주 웃기는 시장이에요. 잘 보실게요. 이 시장은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인도 있고요. 그죠? 외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도 있어요. 기관도 있어요. 근데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외인과 기관 이분들은요, 돈도 많고요. 정보도 정확해요. 그리고요, 사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주주가 있잖아요. 그 회사들에. 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지금 국민연금 뭐 10%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정보는 정확하겠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조금만 정신 차려서요. 제가 어느 날 아닌가 여러분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그냥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요 방구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얘네들은 마술사예요.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돈도 많고 정보도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요, 뭐 삼성, 뭐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신동민 회장, 이 사람들도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재무제표 또한 이미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는 90일, 즉 3개월이 지나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고, 분기는 4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나야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매매를 한다고요? 이미 지났잖아요. 차트에 다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어저께 기준금리를 패드에서 내렸잖아요. FOMC 긴급하게 열고 무려 50bp를 내렸다고요. 0.5%입니다. 1bp가 50bp면 1bp가 0.01이니까 봐봐요. 원래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서요. 금리를 내리면 0.25%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0.5%를 내렸다는 건요. 이거는 뭐 거의 충격적인 거죠.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이 사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코로 시작하는 거. 저는 입에 담기가 싫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서. 자,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이 지금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이거를 핑계로 어쨌든 기준금리를 0.5%를 내린다는 건요.
이건 과히 메가톤급 충격인데. 그래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거고요. 문제를 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3월 16일 매화꽃이 활짝 폈을 때 다다음 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대주주와 개인 간의 싸움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얘 따라가고 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막 큰 수익을 원하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딱 3%예요. 얘네들은 딱 4%에 더하면 3 더하기 4는 7%. 이렇게만 매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 자, 그렇죠. 매출액 의미 없어요.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게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요? 흑자입니다. 흑자. 즉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흑자 검정 글씨로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빨간 글씨가 아니라.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그랬죠? 예,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지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유보율이죠, 유보율. 자,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장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BPS라고 그랬어요. BPS 대비해서 2배 이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지 그 위에 상회하고 있다라면 BPS가 2,000원인데 5,000원 거래되고 있다면 그거는 손도 되지 않는 거라고 이거를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은 성수상 네가 11년 동안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의 귀에는 다 닫혀있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도 저는 끝까지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신의 한국판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임금 냉기는 당나귀기라고. 아셨죠? 그래요. 외롭고 쓸쓸하고 참 힘든 싸움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웃긴 게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재무제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제표로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래요? 안정성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안정성 지표를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다고요. 부채비율. 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막 어렵고 막 복잡한 어떤 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뇌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지. 이건 지금, 눈높이 교육이에요, 눈높이 교육. 아셨어요? 자, 봐요. 이거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막대 그래프로. 유동 비율은 뭐냐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그러니까 이 크기보다 일단은 얘도 2배수 이상만 더 위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서 이 녀석들이 만들어 놔도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로 들어가 유동비율, 부채비율 확인했을 때 이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를.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겹도록 들을 때 어느 순간 자기 몸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제가 증거금 100%짜리 종목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요. 계속 이대일 TV에서 주구장창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자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은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추 얘기가 끝났으니까 일단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죠? 자, 일단 어떤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종목이. 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신호. 제가 이제 그 신호라고 그럴게요. 자, 포인트가 나왔으면 중심을 긋고 아까 얘기했던 1선, 2선, 3선, 그리고 4선, 5선. 5선은 뭐냐면요. 이게 3%예요. 종가로부터.
3% 이하니까 퍼센트는 2.99%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에서만, 이 안에서만 우리한테 포착이 되면 그냥 다 쏴 죽이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을 갈 테니까 이 화면인데요. 그죠? 음악 노트를 가져다 대고 오선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외쳤던 성수장.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캔들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키모 증권에다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놓은 겁니다. 3% 여기는 7% 반반 다른 거고요. 그렇죠. 3등분 해놓은 거고 보이시죠? 자, 한번요. 보시자고요. 한번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와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참 안쓰럽지 않나요? 그렇죠? 자, 아시겠어요? 어디서 매매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이 3% 이하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재무제표 봤잖아요. 절대 얘네들은요,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가 100%라는 거죠. 그런 이델리온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료를 보여달라면 자료로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번에는요, 움직이게 해왔습니다. 이 부분, 다시요. 이 부분. 자, 올라오죠. 그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얘는요, 시작을 했죠. 시작을. 이제 화면을 이제 크게 가볼게요. 자, 크게 갔죠.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얘가 시작을 제대로 했죠. 일선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죠. 그런데 종가가 저렇게 끝났으면 3%의 수익을 나야 되는데, 즉, 한 칸당 1.3%라고 그러면 저 자리는 1.3이 아니라 1.89, 1.7 이렇게 갔겠죠. 물론 수익입니다만 아쉽죠. 그러면 그 다음날은 시작을 위에서 한 거예요. 저 자리에서. 그죠? 이게 시작이요. 시가가,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죠? 아이고. 자, 여기가 시가죠. 그죠? 운동은요, 위에가 시가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기는요, 매도죠. 매도라고요. 즉, 시작 자체가요, 어제 종가로부터 시작 자체가 2.6%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가 3% 금방에 시작했으니까 5%가 넘을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매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종가에 또 사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날요. 또 시작해서 딱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거는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시작을 저 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매수하면 안 되죠. 그죠? 일선 밑에니까. 그렇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일선, 얘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면 안 된다고요. 얘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얘도 사면 안 돼요. 절대 사면 안 돼요. 한 번 더 확인해 줄게요. 자, 정확하게. 그죠? 일선 밑에서 시작했죠? 그럼 사면 안 된다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이 원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선지를 가져다 놓고 저 손가락은 5개, 5손가락. 오선지. 저 자리에서 시가가 형성돼서 저렇게 시작돼야만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날 스나이퍼 지난주 수요일 날 보자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 캔들을 자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넘어갑니다. 자 크게 보실게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화이팅.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자 보실게요. 2월 25일 저번 주 화요일 날, 이 종목은요,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에요.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인데, 자, 한번 볼게요. 시가 6.51, 그죠? 고가 27%, 자, 종가가 14.19. 그러니까 저가가 4.65니까. 즉, 종가가 시가, 저가로부터, 그죠? 몇 퍼센트예요? 7%, 14% 이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얘는 9%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나오고 이렇게 화살표 나오고 오케이 잡혔어. 자 없던 거래량이 훅 들어와요. 특히 이런 모습이 하나씩 나오면 깔끔하죠. 되게 이게 패턴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할 거, 자, 이제 그 그림이 이 그림이죠. 그죠? 예, 잘 모르시겠죠. 그죠? 좀 확대할게요. 점선이 중요한데, 제가 얘기했죠. 포크라고 해서 점선이 있다. 그리고 빨간색 헌터 점선이 있다. 이렇게 만나면 굿, 된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죠? 앞서 설명한 거예요. 쉽죠? 꼼꼼하게 앞에서 하나씩 설명하니까 알아듣겠죠? 됐어요. 이게 끝났느냐? 아니야. 확인됐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사의 내부를 뒤져봐야지. 자, 첫 번째, 최대 주주 지분이 20% 이상이 돼야 된다고. 64%래. 뭐가? 한국 패키지가. 자, 매출액 영업이익을 봤더니 일단 흑자면 돼. 상관없어. 다른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검정색, 이걸 흑자라고 그래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29에 246%래. 그리고요, BPS는 얼마라고 써있냐면 1,700원이요. 1,700원 더하기 1,700원. 3,400원. 그렇죠? 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보냐면, 재무제표. 위에 재무제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예, 재무제표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재무제표. 오케이. 자,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 여기 써있잖아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그죠? 유동비율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부채비율은 뭐죠? 빚이요. 그죠? 요게 이제 확인이 됐어.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저는 분명히 이거를 내일 공략 제시, 내일 조집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실탄 장전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서 아침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들어가는 거죠. 2월 26일 수요일, 지난 수요일, 이렇게 시가 형성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3%가 가면 끝! 간 거야. 펠, 즉, 매도할 준비에 웬 펠? 자, 패대기, 자, 매도할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장중에 움직였던 모습을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요.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지금 한국 패키지가 0.41, 마이너스 0.81에 9.78, 그러니까 10% 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수익을 내야 되냐면 3% 수익만 내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3%만 수익 내면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으면 저는 바로 2020년 2월 26일 9시 6분 그냥 일찍 바로 이데일리 성소장 한국 패키지 수익 차익 실현 매도하십시오라는 거죠. 이게 외인과 기관들이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캔들의 77 이평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하려고 이것까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시간이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다 지났습니다. 하여튼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요, 하나 더요, 노란톡,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또 저는 또 부지런히 또 내려가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